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성츠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국민의힘은 여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이번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까르띠에 전재수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산호비처럼 부리고 모욕적인 말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인턴 비서관을 총알바지 시키는 걸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이 험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당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대응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재수 후보 의원 시절 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폭로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후보로부터 주말과 명절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 지시를 받았고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신 것처럼 전재수 후보는 좀 황당하다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후보가 부인하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넘어가기에는 이 폭로를 한 전직 보좌진의 주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게시글을 한 개만 올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도합 10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재수 의원실 보좌진으로 근무할 당시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그 경조사에 조기를 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밤낮 없이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기를 갖다 주고 회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갑질을 당했다라는 것이 의혹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히 휘발성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실의 당시에 어떤 상황 같은 인물이 존재해서 그 사람이 의원실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과거에 지역의 누구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다. 이런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까지 있는데 이런 것을 전재수 의원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한마디로 넘기는 것은 상당히 석연치 않습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면은 유권자들께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보좌진에게 한 발언은 업무 지시라고 보더라도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치원 원장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전 후보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일단 네거티브에 대응을 하는 순간 그 프레임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네거티브에 대응 안 하면 그럼 사실을 인정하는 거냐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선거 때 거짓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대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단 저는 보좌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경우 이제 전재수 후보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이 장관 후보자도 낙마시켰던 게 사실 갑질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째는 일단 구체적인 증거, 녹취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당시 후보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커뮤니티가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의원실의 분위기가 어떤지 거기서 정말 갑질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사소한 갑질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과거 행적이 좀 밝혀졌을 때 국회 사실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분위기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전재수 의원실과 관련된 소문은 오히려 분위기 좋은 의원실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느냐. 물론 의원실 전체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갑질은 물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봤을 때는 페북에 그 SNS에 올린 글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전재수 후보가 그런 것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최근에 2015년 보좌진 폭행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 폭로한 전직 보좌진의 입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2015년에 이미
본인이 한 방송사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국회의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보도가 됐었고 기사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 전재수 의원의 전직 보좌진의 주장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마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본인의 보좌진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 의원실에서 내보내진 다음에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뭔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다고 하는 2020년 당시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공개로 돌려놨다가 다시 그걸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과거 자료가 전혀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취업과 관련된 그분의 글을 저도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실 갈 때 그 레퍼런스 체크,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직장에 보통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전재수 의원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할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악질적인 평가를 했다기보다는 굳이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정도의 답변을 한 것이 뭔가 본인의 취업자를 막았다라고 평가하는 건 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막혔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래도 전 직장인데 좀 좋게 말해주지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는 네.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뭐 갑질이다, 그런 것들이 앞길을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개인적 감정이 섞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타이밍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좀 집중 공세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울산시장에 출마한 김상욱 후보에 대한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했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김 후보는 분명한 허위 사실이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유튜브에서 제기를 한 거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좀 김 후보가 필리핀에 간 거는 맞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필리핀에 간 것은 맞고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는 김상욱 후보가 정말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김상욱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무고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제기한 쪽에서 아마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김상욱 후보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했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제기된 논란과 의혹들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도 대부 업체의 사내 이사직을 계속 겸직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다름 아닌 본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겸직 금지 의무를 몰랐을 리가 없고 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본인의 이름이 빠졌는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는 분이 어떻게 울산광역시장을 맡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엄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이 박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는 조사, 또 오차범위 내 접전인 조사가 엇갈리고 있고요. 울산에서도 사실 지금 현직 시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런 의혹 제기들이 앞으로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전 큰 영향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방금 얘기를 했던 김상욱 후보와 관련된 그 폭로 주체가 어딘지를 보면은 국민들께서 이미 그 주체는 너무나 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법적 처벌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실추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민주당 인사를 향한 폭로뿐만 아니라 사실 보수 인사, 특히나 뭐 친한계 인사, 뭐 이준석 대표 이런 쪽을 향한 폭로, 그 허위성 폭로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다.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것이 나왔느냐? 사실 울산시장 선거판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이 결국 끝내 단일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허위성 폭로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흘째 다루고 있는데 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번엔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여권은 일제히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섰고 야당 일각에선 해당 이벤트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들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동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 뛰는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자제령을 내렸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스타벅스와 관련된 모든 물품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여당이 일제히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선 모양인데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스타벅스는 분명히 잘못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이럴 계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스타벅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장성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사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걸 짚어보고 싶습니다. 2000년 5.18 전야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새천년 NHK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5.18 전야에 소위 말하는 아가씨들을 끼고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그리고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있습니다. 당시에 목격을 한 임수경 전 의원의 그 글에 보면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초선 당선자 신분으로 임기도 개시되기 전이었는데 여자와 어깨동무라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우상호 의원은 낙선자 신분이었는데 본인이 보니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들을 버젓이 공천하면서 어떻게 5.18 정신을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음주 폭행 전과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5.18을 끌어들입니다. 아니 5.18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면은 사람을 때려도 되고 출동하는 경찰을 때려도 됩니까? 그건 정상 참작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본인의 과거를 합리화하는 데 동원하는 것은 5.18 정신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후보들을 공천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자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성호 장관은 SNS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무산된 게 이번 일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개헌에 반대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 송 대변인님이 5.18을 너무 민주당이 정치 쟁점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시죠?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5.18 망언 후보자들이 선거 때마다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진심 어리게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타벅스 사건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뜨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니죠. 뜨끔했으면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뜨끔하지도 않고 아니 저게 어때서? 저런 마케팅이 어때서? 그러니까 그 충북도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지자 개정으로 뭔가 그 스타벅스와 관련돼서 이번에 스타벅스 가야지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마케팅에 동조하는 듯한 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지금 그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못됐고 반대한다고 합니다만 국민의힘 구성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탓하기 전에 본인들의 그런 후보자들에 대한 그 본인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제와 반성 이런 네. 것들을 좀 앞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서로 자제하고 서로 반성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저는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 충북도당과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측에서 스타벅스 이벤트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결국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까 반성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건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직자가 올린 SNS라든가 그다음에 거제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올린 SNS 같은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겁니다. 네. 당에서 이미 그런 입장도 나갔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을 기화로 해서 마치 국민의힘 전체가 5.18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매우 과도한 정치 공세입니다. 그리고 개헌이 무산된 것은 개헌을 선거와 연동시켜서 급하게 처리를 하고 우리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국민의힘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5.18 기념식 참석을 두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더러워서 안 간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녹취는 없습니다만 송 원내대표 측은 더러워서가 아니고 서러워서 안 간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발언들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줄 수 있죠.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당시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연설을 할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죽을 수 있었다라고
않았다라고 얘기했더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혼잣말처럼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숨기지 못하고 내뱉는 사람인데 과연 이것과 관련돼서 더러워서 서러워서 그럼 국민들께서 어떤 말이 진실인지 굳이 녹취록을 듣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원내대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런 가벼운 언행, 좀 망언적 언행에 대해서 선거에 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